안녕하세요. 김기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할 내용은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의 5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우리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종신보험을 살아서 생전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에 많은 보험사들의 생명보험 상품이 이렇게 종신보험을 살아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광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생활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5가지 활용법을 핵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할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종신보험의 5가지 활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줄여가면서 이 줄여든 사망보험금을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사망보험금이 감액을 하면서 생활자금이 늘어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3가지의 셀링 포인트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니즈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고 본인이 은퇴 시점에 돼가게 되면 연금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연금자금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이게 바로 이제 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나 간병비나 활동비로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세일즈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 상품은 이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연금 형태로 받기는 하지만 연금 전환으로 운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 상품으로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다가 중도에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소정의 사망보험금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상품에 예를 들어서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암진단 특약이라든가 어떤 의료비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 주계약이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특약에는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래서 주계약이 감액이 되면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쓰고 사망보장도 유지가 되고 특약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구조에서 셀링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하면 생활비를 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사망보장이 유지가 된다. 세 번째는 특약을 통해서 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자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60세부터 69세까지 10년 동안의 생활비를 받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동안의 사망보험금을 계속 감액을 해 나가는 구조이고 그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비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적용이율을 적용을 하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이율이 되겠습니다. 예정이율 수준으로 연복리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가를 하는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낸 돈 대비 과연 얼만큼을 받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객이 보험료를 총 납입한 게 1억 458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생활비로 받아간 총 액수가 1억 1,925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활비를 받고 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남아있고 적립금이 남아있죠. 자, 생활비를 받고 나서 적립금을 보니까 1,532만 원이 쌓여있죠. 자, 이 적립금은 사실은 살아생전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보험료 낸 돈 대비 생활자금 받아간 합계 금액과 남아있는 적립금의 합계 금액을 보니 차액이 3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낸 돈 원금 이상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도인출과의 좀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출 기능을 통해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제한 조건이 좀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해지환급금의 50%나 70%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되죠. 그거와 반면에 이 생활자금 선지급 같은 경우는 원금 이상을 받아가도 상관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법하고 약간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인데요.
이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이 과연 150만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생활자금 선지급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 전환이 아니고 이렇게 생활자금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고 액수에 상관이 없이 전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것도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 납입을 반영을 해서 생활자금 선지급을 받는 그림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체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낸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의 차익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험료 대비 받은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입보험료 누계액은 1억 6,458만 원이 되겠고요. 10년 동안의 생활자금 선지급을 받은 게 총 2억 1,299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자금이 종료된 이후에 남아있는 적립금을 보니 2,74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낸 돈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액이 7,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낸 돈 대비 원금 이상 받아갈 수 있고 종신보험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 차익 비과세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은 일반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종신보험이 있고 투자 수익률을 적용하는 종신보험이 있죠.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변액 종신보험은 사실은 선지급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정 적립금의 금액을 보증을 해주죠.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자금을 선지급을 할 때 예정 적립금의 해지환급금을 보증을 해주고 예정 적립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거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1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감액 비율이 4.5%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보험금을 1억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1,000만 원만 남겨놓고 9천만 원을 감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9천만 원을 20년 동안 감액을 하게 되면 1년에 450만 원씩이 감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감액 비율이 4.5%가 되겠죠. 총 1억 중에 450만 원이면 4.5%를 매년 감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0세 시점에 생활자금을 받을 때 시점을 보니까 실제 계약자 적립금을 적용한 해지환급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정이율, 즉 확정금리로 운영된 예정 적립금이 9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의 감액 비율이 4.5%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도 역시 4.5%만큼을 생활비로 수령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보는 해지환급금을 과연 뭘로 볼 거냐? 지금처럼 실제 계약자 적립금이 높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4.5%인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예시를 보게 되면요. 동일한 조건에서 70세 시점에 실제 계약자 적립금이 7천만 원이고요. 수익이 별로 안 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정이율, 즉 확정이율을 적용한 해지환급금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높은 것을 해지환급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천만 원에 4.5%인 405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증제도를 통해서 수익을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법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교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교연금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퇴직을 좀 일찍 할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 공백기간이 생기겠죠. 이 기간에 사실은 생활비도 필요하고 간병비도 필요하고 제2의 인생의 활동을 필요한 활동비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은퇴를 빨리 했다고 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빨리 받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설령 빨리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가교연금을 종신보험의 선지급을 통해서 연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원금 이상 인출할 수 있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 특정 기간을 설정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교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역시 사망보험금은 유지가 되죠. 물론 감액이 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연금재원을 건드리지 않고 종신보험을 활용하게 될 때는 다른 연금재원은 계속 복리로 굴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연금재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아래 보시는 그림은요, 실제로 35세인 남자가 생활자금형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생활비를 받는 구조가 되겠죠. 자, 한 달에 96만 원씩을 받는데 5년 동안을 받게 됩니다. 자, 70세부터는 이미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다른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6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88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거의 90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보면 약 50%를 더 받게 되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5년 동안의 가교연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쓸 수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기존에 가입한 다른 연금재원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종신보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장자산이 훨씬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 활용 다섯 번째로 중도인출과 연금전환과의 차이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중도인출과의 차이점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내가 원금 이상 받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바로 연금 선지급이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금 이상 받아가도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생활자금을 받을 때 계속 복리로 체증하는 구조로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되죠. 마치 국민연금에서 전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중도인출과를 비교를 할 때요. 중도인출은 사실은 긴급자금으로 어떤 이벤트 자금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렇게 연금 선지급 기능은 좀 장기적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금 전환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금 전환은 사실은 연금으로 상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생활비만 받을 뿐 종신보험의 뼈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연금 상품의 이율로 적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종신보험은 뼈대가 유지되는 이상은 최저금리 예정이율을 평생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연금 선지급 같은 경우는 내가 연금을 받다가 더 이상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새롭게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중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종신보험에 새롭게 추가 납입을 하면서 종신보험을 계속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렇게 연금을 받다가 중지를 하게 되면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 종신보험을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인출과 연금전환의 차이점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셀링 포인트를 잡았었죠. 하나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약을 통해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장자산이 평생 유지가 되더라. 요거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활자금 선지급 종신보험의 5가지 활용법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